중학교 3학년 동아 2 육가 본문입니다. 재밌는 글을 가지고 여러분의 문법 실력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보겠습니다. Nature meets city. 자연이 도시를 만나다. 아주 멋지게 표현하고 있네요. 첫 문장부터 바로 갑니다. Have you ever heard of 여기 ever는 없지만 ever를 넣어도 그게 상관이 없겠죠. Have you heard of the expression? 이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현재 완료 시제를 보면 항상 단순 과거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가 결합되어 있는 시간표이다. 즉 이 말을 한 사람은 현재 내용을 포함하거나 현재 내용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은근히 내포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냥 들었습니까? 과거에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까? 어떤 표현을 들었습니까? 라고 단순히 과거로 묻는 게 아니라 현재와 연관성을 지닌 상태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런 표현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중학교 문법에서는 현재 완료를 가지고 문제를 낼 때 용법을 물어보는 문제가 참 자주 나오는데 이 용법이라고 하면 완료이든 경험이든 결과이든 계속이든 이렇게 네 가지 종류 중에서 어떤 걸로 해석이 되는지 구분할 수 있느냐라는 걸 주로 물어보죠. 현재 완료가 상세하게는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학교 시험에서 이런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보통 힌트를 어느 정도 주죠. 그 문장 속에 just나 already나 yet 같은 거 있으면 완료로 보는 거고 또 ever, never 이런 거 있으면 경험으로 보는 거고 또 쭉 뭐뭐 해왔다 하니까 since 또는 for 같은 말과 함께 쓰이면 계속인 거고 또 사건은 과거에 벌어졌지만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거라면 결과로 보는 건 거죠. 어쨌든 이런 다양한 해석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걸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지를 보고 방금 여기에서의 현재 완료는 경험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런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고 나서 어떤 표현이냐면 땡땡 다음표로 얘기하고 있죠. 여기 가운데 조그맣게 껴있는 이 콤마가 동격의 콤마라고 해서 왼쪽에 있는 expression과 오른쪽에 있는 것이 사실상 같은 내용이죠. Many artists get their idea. 자기들의 아이디어와 and inspiration을 얻습니다. 많은 예술가들이 아이디어와 inspiration을 얻는데요. 어디에서 얻냐면 from the world around them. 이 them은 이 artist죠. 자기 예술가들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 세상 세계로부터 얻는답니다.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이디어 같은 것들은 또 inspiration은 영감이니까 이런 거를 추상명사라고 하죠. 추상명사는 셀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s를 붙이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추상명사가 그냥 일반적인 추상명사의 그런 개념이면 불가사명사, 즉 세지 않는 그런 명사로 쓰이는데 구체적인 어떤 개념을 얘기할 때는 가사명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 우리 다른 예를 가지고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there's much time. 시간이 많지 않다. 아니면 시간이 많다. 그렇게 표현할 때 이때 time은 일반적인 시간인 거죠. 반면 have a good time 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때 시간은 좀 구체적인 시간이 되죠. 이 사람이 보내게 될 어떤 좋은 하루, 어떤 일과 이런 걸 얘기하는 구체적인 시간일 테니까 이 good이라는 형용사와 함께 쓰여서 그래서 이때의 time은 구체적인 시간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명사이지만 여기에서는 셀 수 없는 개념이 되는 거고 여기는 셀 수 있는 개념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 아이디어와 inspiration이 일반적인 개념의 아이디어와 영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술가들이 갖게 되는 어떤 작품을 만드는 데 사용했었던 그 구체적인 아이디어, 구체적인 영감을 얘기하는 거니까 복수로 셀 수 있는 개념으로 바뀐 건 겁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This is because the natural world is a beautiful place. 야, 이 문장이 참 재밌는 문장입니다. 논란이 참 많은 문장이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because는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좀 눈치가 빠른 학생들은 이 접속사 중에서도 이 because 이하가 부사절 접속사라는 거를 잘 알 것 같아요. 부사절 중에서도 우리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because 이하는 정말 부사절이 맞습니까? 앞에 this가 주어이고 is가 서술어 동사이니까 그렇다면 비동사 D는 우리가 주격보호로 알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because 이하분을 얘는 보어 자리에 있는 거니까 명사절이다. because가 명사절 접속사로 쓸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하는 쪽이고 아니다. 이거는 무조건 부사절이다. 아니 어떻게 because가 명사절 될 수 있냐. 무조건 부사절이다. 이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자, 원어민들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답이 안 나올 거고요. 원어민들은 그런 걸 구분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this is because, that is because, it is because 다양한 표현으로 쓰는데 because를 쓰지 않고 that을 써도 상관없겠죠. 그리고 여기서 this라고 하는 것이 예술가들이 아이디어와 영감을 자연에서 얻는다라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표현을 약간 좀 달리 표현하면 the
reason is because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이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the reason is that 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원어민들 중에서도 the reason이라는 말과 because라는 말이 약간 중복된다라고 알고는 있습니다. 여기에 이유를 나타내는 말이 나오는데 because가 원래 또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중의적으로 쓰게 되면 문법적으로 좀 어긋난다라고 인정은 하면서도 이렇게 실제로 쓰는 사람이 실제로 많고 원어민들 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문법적으로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원어민들은 없습니다. 자기들 흔히 쓰는 표현이니까. 그래서 허용되는 뭐 예전에 어떤 뭐 유명한 작가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쓰기 시작했겠죠. 그랬더니 이제 일반 대중들도 쓰게 되면서 하나의 어떤 표현으로 굳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문법적으로 따져서 맞다, 틀리다, 명사절이다, 부사절이다 이렇게 따지는 거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문장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만 보면 되죠. 굳이 이것이 명사절인지 부사절인지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씁니다. 자, 이것은 자연 세계가 아름다운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술가들이 자연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자연 세계가 참 아이디어가 많은 그런 아름다운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The shapes in nature, 자연에서의 그 모양들은 여기 복수로 쓰였네요. 이 주어입니다. 그래서 비동사를 복수형으로 받았죠. Are very pleasing. 이때 ing 현재 분사를 쓰게 되면 즐거운 감정을 유발하는 주는 이라는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에 해당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걸 현재 분사라고 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어떤 자연의 모양을 보고 아주 기분이 좋아졌다라고 한다면 I was pleased 라고 과거를 써야 되겠죠. 사람의 감정은 이렇게 항상 과거 분사로 표현합니다. 우리 눈에 아주 보기가 좋아 보입니다. The shapes가 주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look at the egg on the left. 자, 왼쪽에 있는 계란을 한번 보십시오. 자, 계란 중에서도 구체적인 계란이죠.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왼쪽에 있는 계란이라고 해서 범위를 한정시켜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구체적인 the egg가 되죠. Isn't it beautiful?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부정형으로 물어보는 질문과 긍정형으로 물어보는 질문의 차이를 잘 구분 못하는 학생이 있을까 싶어서 한 번 더 잔소리를 하겠습니다. 부정형으로 물어보는 것은 사실상 질문이 아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이미 그것이 예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동의를 얻기 위해서 재차 질문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사실은 질문이 아닌 거죠. 야, 나는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지? 응. 라고 확인을 구하는 것이 이 부정형인 거고 반면 긍정형으로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예쁜지 안 예쁜지를 몰라서 순수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 정말 예뻐? 이거죠. 그래서 is it beautiful 하면 질문, isn't it beautiful 하면 확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t's round and delicate. 그것은 둥글고요. 여기서 it은 계란이겠죠. 그것은 둥글고 and delicate 합니다. delicate 하는 것은 아주 연약하고 뭐 허약하고 섬세하고 이런 뜻이죠. 명사형은 delicacy입니다. C-A-C-Y 이렇게 하면 명사형이 됩니다. 자, 그것은 둥글고 섬세하고요. Yet strong enough to protect its content. 그것의 컨텐츠를 보호하기에 충분히 단단하고 딱딱하고 튼튼합니다. 여기서 그것은 이 계란의 컨텐츠겠죠. 소유격으로 썼습니다. 자, 이번 단어는 또 핵심 문법 중에 하나인 enough to 부정사가 나오네요. 충분히 strong합니다. strong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이때 enough는 부사겠죠. 어느 정도로 충분히 튼튼하냐면 보호할 만큼 충분히 튼튼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부정사도 이 strong이라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부사처럼 쓰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이 yet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참 재밌는 접속사인데 이 yet은 일단 접속사인 거는 누구나 잘 알 것 같고 접속사 중에서도 여기 절과 절을 이어주니까 당연히 접속사가 맞는데 그 중에서도 등위 접속사입니다. 앞에 있는 절과 뒤에 있는 절, 온전한 절과 절을 대등한 관계로 이어주고 있어서 등위 접속사입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등위 접속사 뭐 and 있고 or 있고 but 있고 한데 그 중에서 이 yet이 but이랑 아주 많이 비슷하죠. 그래서 yet이랑 but이랑 하지만 그러니까 뭐 막 바꿔 써도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는데 yet과 but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약간 다른 겁니다. 뭐 미리 결론부터 얘기를 하고 하면 yet은 양보의 느낌이 좀 더 강한 거고 but은 뭐랄까 대조의 느낌이 좀 더 강한 그런 접속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죠? 좀 쉬운 예를 가지고 한번 살펴봅시다. 예를 들어서 I like chocolate. 나는 초콜릿을 좋아합니다. 땡땡땡. 그는 he likes 뭐라고 할까요? 아이스크림 할까요? 아이스크림을 좋아합니다.
M입니다. 자, 반면 I like chocolate 이라고 하나 쓰고 땡땡땡 빈칸 my parents won't 사주지 않으실 겁니다. won't buy anything for me. 일단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나는 초콜릿을 좋아합니다. 그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좀 대조를 이루고 있죠. 같은 내용인데 대조를 이루고 있죠. 나는 뭘 좋아하고 얘는 뭘 좋아하고 상반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but을 써야 되고, 반면 나는 초콜릿을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좀 많이 사줘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나한테 그걸 안 사주려고 하십니다. 이런 게 바로 양보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런 양보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사용하는 그런 접속사는 but이 아니라 yet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but이나 yet이나 뜻이 아주 비슷해 보여서 막 구분 없이 써도 될 것 같지만 원어민들이 쓰는 그 접속사에서는 미묘하게 차이가 있다. 중요한 것은 이 yet이 등위 접속사라는 거, and와 같은 그 계열의 등위 접속사이다. 뭐 nevertheless와 좀 비슷하긴 하죠. 그런 차이가 있다. 다음 문장입니다. Can you imagine a building? 혹시 당신은 건물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어떤 건물이냐면 주격 관계대명사 which로 바꿀 수 있죠. It looks like an egg. 계란처럼 생긴. 이때 like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뒤에는 당연히 명사가 와야 되죠. 뭐뭐처럼 보다가 아니라 보이다이니까 이걸 이름하여 감각동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Such a building, 그런 빌딩은 이 such가 여기서는 한정사로 쓰였네요. 한정사는 명사의 범위를 좁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그냥 빌딩도 아니고 그런 빌딩. such 다음에는 단수일 때 어라는 부정관사를 쓰고 복수일 때는 당연히 어가 빠지겠죠. 그리고 s 같은 걸 붙이고 그럽니다. 자, 그런 빌딩이라고 하는 것은 계란처럼 생긴 바로 그런 빌딩. 그러니까 빌딩의 범위가 좀 좁아지고 있죠. 자, 우리 학생들이 ing 나올 때 가끔 구분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잠깐 맛보기를 한번 구경해보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He is building a house. 그는 집을 한 채 짓고 있습니다. My hobby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job이라고 합시다. My job is building a house. 반면 such a building actually exists in London. 자, 지금 여기에 선생님이 3개의 문장을 썼는데 이 3개의 문장 속에 있는 ing가 각각 다 다른 ing다라는 것을 여러분 느껴야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에 있는 요 ing는 명사이죠. 그냥 명사입니다. 건물이라는 명사이고, 두 번째, 그는 집 한 채를 짓고 있는 중입니다. 진행의 의미를 나타낼 때 쓰는 이 ing는 그렇죠, 현재 분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마지막에 my job is building a house. 내 직업은 집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라는 뜻으로 해석되면 이런 거를 동명사라고 하죠. ing 모양이 똑같지만 문장에 따라서, 쓰임에 따라서, 의미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라는 것도 구분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장으로 바로 넘어갑시다. Nature has inspired many architects around the world. 자, 자연이 영감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현재 완료는 항상 현재와의 관련성을 의식해서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자연은 인간에게, 많은 건축가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시간 표현은 없지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다라는 그런 계속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건축가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자연은 당연히 셀 수 없는 개념이니까 단수 취급한 겁니다. This is the Sagrada Familia in Spain. 이것이 바로 Sagrada Familia의 성당 이름이죠. 입니다. 스페인에 있는. 자, 이게 우리가 뭐 스페인을 잘 모르지만 이 Sagrada Familia라는 말의 뜻은 이 Sagrada가 holy라는 뜻이래요. holy, 그리고 familia 하면 family라는 뜻이겠죠. 그 신성한 가족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정식 명칭은 아니고 풀네임이 굉장히 긴 스페인어로 된 말이 있는데 선생님도 그걸 다 기억하지는 못해서 어쨌든 Sagrada Familia가 그 이름 중에 어떤 한 부분이 이걸 합니다. Holy Family입니다. 어쨌든 이 교회 건물인데요. It is, 자, 여기에 this로 받았던 것을 여기서는 이제 또 it으로 대신 받았네요. It is one of the most famous churches. one of 다음에는 항상 최상급 표현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복수 명사는 반드시 한번 나와야죠. 가장 뭐뭐뭐뭐 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유명한 교회들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에서. 자, 참고로 여기 최상급 표현이 나오는데 최상급 표현에서 끝나면 참 좋겠지만 보통 뒤에 수식어가 붙는 경우들이 있죠. 그때 in을 쓰는 경우도 있고 of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in 쓰게 되면 보통 단수 표현이 옵니다.
of를 쓰게 되면 보통 복수 표현이 오고 여기서는 멤버의 느낌이 좀 더 강하죠. 어떤 멤버들 중에서 가장 뭐뭐하다. 그럴 때는 of를 쓰고 어느 곳에서 가장 뭐뭐하다. 보통 이런 단수 표현에서는 장소와 관련된 말이 주로 많이 오죠. 어디에서 가장 뭐뭐하다. 최상급을 꾸며주는 이런 수식어가 항상 붙긴 합니다. 안 붙을 수도 있고요. Look at the beautiful tall columns. 여기 컬럼이라고 하는 것은 기둥이죠. 교회 안에 있는 저 아름다운 큰 높은 기둥을 한번 보십시오. Inside the church. 교회 안에 있는 여기에 beautiful, tall 같은 형용사가 여러 개 올 때 구분 없이 사실은 예전에는 엄격하게 어떤 게 먼저 오고 어떤 게 나중에 오고 이런 걸 구분했었는데 이 바쁜 세상에 어떻게 그걸 다 구분하고 있겠습니까? 원어민들도 구분 없이 막 섞어서 쓰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좀 주관적인 것들을 좀 먼저 쓰고 좀 객관적인 것들을 좀 나중에 쓴다고 하는데 이것조차도 요즘에는 사실상 좀 무뎌진 그런 문법, 별로 그렇게 의식되지 않는 그런 문법이니까 마음껏 편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형용사를 3개, 4개 연달아서 쓰는 경우들 자체가 사실 거의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방금 여기 2개 나온 경우들이야 종종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 하더라도 막 부담 없이 순서를 바꿔서도 거의 무리가 없다. Inside the church 한번 보십시오. They look like tree. 나무처럼 생겼다. 그죠? 이 they는 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beautiful tall columns를 가리키는 거죠. 복수이니까 대명사 they로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뒤에 don't they라고 하는 거를 부가 의문문이라고 하죠. 앞에가 긍정이면 뒤에는 부정으로, 앞에가 부정이면 뒤에는 긍정으로 씁니다. 방금 여기처럼 look 같은 동사가 있을 때는 조동사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반대말을 만들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don't look 이라고 했다면 뒤에는 do they라고 이렇게 바뀌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말은 안 되지만 can't 뭐 look 이렇게 표현했다면 can they라고 부가 의문문이 만들어지겠죠. 항상 긍정은 부정, 부정은 긍정으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The famous architect, 콤마는 동격입니다. 안토니 가우디라고 하는 이 유명한 건축가가 used the shape of tree, 나무의 모양을 사용했다고 하네요. in Sagrada Familia 이 건물을 지을 때 That's how he brought the beauty of nature indoors. 자, 이게 실내로라는 뜻의 부사입니다. 부사는 여기 s가 붙으십니다. 여기 s가 빠지면 그때는 형용사가 됩니다. 실내의 형용사 s 붙이면 부사가 됩니다. 이것은 부사겠죠? 실내로 가져왔다는 얘기죠. That's how 할 때 이때 how는 의문사 how라기보다는 관계부사 how이겠습니다. 관계부사 how 하면 여러분들은 선행사가 빨리 떠올라야죠. 관계부사 how 앞에는 항상 the way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the way와 how를 함께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배울 때 아주 그냥 귀가 닳도록 많이 들었던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 the way가 생략되어 있는 꼴이다. 그래서 뭐뭐 하는 법이다. 뭐뭐 하는 방법입니다. That 여기서 말하는 그 대시 앞에서 나무의 모양을 사용했다라는 그것이 바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가져온 겁니다. 실내로 가져온 방법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In the first two example, 첫 번째 두 사례에서 아까 왜 계란처럼 생긴 거, 사그라다 파밀리아 이 두 사례에서 we can easily see 볼 수 있습니다. What inspired the architect? 자, 여기에 이 밑줄 친 부분을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what을 뭘로 볼 거냐에서 이제 결정되는 건데 이 what을 지금 여기 이 내신 콘서트라는 책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의문사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문사, 주어, 동사 구조로 쓰인 의주동 간접 의문인데 의문사는 보이는데 주어가 안 보이죠? 방금 여기에는 what이 의문사이면서 주어까지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건축가들에게 영감을 불이켰는지 당신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what을 의문사로 보지 않고 관계 대명사로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뭐 하는 것, the thing which로 바꿔줄 수 있는 표현이죠. 그러면 건축가들에게 영감을 불이켰던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뭔가 무엇이 건축가들에게 영감을 불이켰는지 우리는 이미 앞에서 봤죠. 자연, 또 자연에서 가져온 어떤 모양들, 형체들 이런 것들이 우리 영감을 불이켰다는 걸 우리가 방금 봤으니까 그 어떤 것이 무엇이 불러일으키는지라고 하면 간접 의문 구조가 되는 것이고 불러일으켰던 것 이렇게 하면 의문사가 아닌 관계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고 실제로 영어 문법에서도 이 두 가지 구조가 모양상 똑같고 해석으로도
구분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앞에 있는 동사가 어느 정도 결정을 해주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동사가 무슨 wonder가 나왔다든지 don't know가 나왔다든지 잘 모르겠다, 알려달라, 나한테 말해줄래, 궁금하다, 뭐 ask 같은 물어보는 것 같은 그런 동사들이 나왔을 때 뒤에 what은 의문사로 보는 경향이 강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관계대명사로 보는 경향이 강한데 그렇다면 여기 있는 C는 관계대명사 쪽으로 보는 것이 좀 더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쨌든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니 굳이 따질 필요는 없겠다. But in the next example from Australia, 호주에 있는 다른 사례에서는 this is not so obvious. 이것이 자연이 이 건축가들에게 영감을 부르겠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그렇게 obvious 하지는 않습니다. Not so obvious. 자 여기에 여기 표현 중에 이거 한번 잠깐 봅시다. In the first two example 여기도 마찬가지고 but in the next example from Australia도 마찬가지고 얘가 특이하게도 문두에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문두에 가 있는 요 덩어리를 통째로 문미로 옮겨도 사실상 그게 문제는 없겠죠. 원래는 거기에 있었던 건데 앞으로 옮긴 겁니다. 일전에도 여러 번 강조한 적이 있지만 이렇게 문두로 왔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특별히 중요해서 문두로 온 게 아니라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온 겁니다. 사실상 따져보면 앞에 이미 두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그 두 사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거는 구정보에 속하는 거죠. 신선하지 않은 정보인 거죠. 이런 신선하지 않은 정보는 앞쪽에 배치하려고 하고 신정보는 뒤쪽에 배치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 마찬가지로 다음번 사례에서라는 거는 정보 중에서도 좀 덜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것이 앞쪽에 오려고 하고 좀 중요한 정보를 뒤쪽에 배치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문장의 일부를 떼어서 앞으로 옮기거나 뒤로 미루거나 하는 이런 식의 자리 옮김이 영어에서는 굉장히 흔하다라는 것만 참고로 기억합시다. 자, 이제 18번에 아주 이상한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뭐 선생님이 발음이 좋지는 않지만 이걸 읽을 때 예른 으손이라고 읽는다고 합니다. 예른 으손. 이 사람만이 누군지 하면 콤마 찍혀 있으니까 역시 동격이죠.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지은 디자인한 설계한 건축가인데요. 이 사람은 took shape 모양을 가져왔습니다. From nature 자연에서 가져왔죠. And 등위 접속사 다음에 added라는 동사 과거형이 있으니까 이 took라는 동사 과거형과 added라는 동사 과거형 두 개를 붙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기의 상상력을 더했습니다. 자연에서 모양을 가져와서 Can you guess what inspired him?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그 사람에게 영감을 불켰는지. 자, 방금 여기에는 can you guess라고 하는 질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what은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확실히 의문사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해석도 무엇이라고 해야죠. 무엇이 그 사람에게 영감을 줬었는지 guess할 수 있겠습니까? guess하는 거는 지금 하는 거고 영감을 불러일으킨 거는 과거인 거죠. 그래서 시간을 엄격히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Many people think that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 that은 너무너무 흔해서 굳이 뭐 언급할 필요도 없겠죠. 이제는 that 이하는 think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있는 명사절 접속사입니다. It is the waves in the ocean or a sailing boat.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잘 봐야 되는데, 이 바다에 있는 파도들 혹은 sailing boat, 어떤 배, 바다 위에 둥둥둥 떠다니는 그 항해하는 배,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가 it이 뭘로 쓰이느냐를 여러분들 잘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이 내신 콘서트라는 책은 이 it을 지시대명사로 본 것 같아요. What inspired him? 자, 근데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게 아까 위에서 what inspired him이라고 할 때 이 what을 의문사로 해석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무엇이 그 사람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는가? 의문사인데 이 의문사로 쓰여진 요 절을 it이라는 대명사로 바뀌는 좀 애매하거든요. 만약에 이 what이 관계 대명사였다면 오히려 it으로 받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는데 뭐 the thing which나 마찬가지인 거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의문사 들어있는 이 간접 의문문을 it으로 받는다는 게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또 뒤를 보니까 the waves하고 또는 sailing boat가 있긴 하지만 여기 복수형이 나와 있으니까 이 is로 쓰는 것과 단수와 복수가 결합되는 것이 조금 불편해 보이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 구조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이것은 it, that 강조 구문으로 보는 게 더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왜 it 하고 that 사이에다가 강조하고 싶은 왜 덩어리 쏙쏙쏙 집어넣어서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게 만드는 그 it, that 강조 구문이라는 게 있죠. 뭐 영어식 표현으로 따지자면 강조 구문이라고 하지 않고 보통 분열문이라고 하는데 cleft sentence, 문장의 일부를 떼어내서 분열시켜서 강조를 위해서 따로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한번 보면 문장을 이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It is the waves in the ocean or sailing boat가 강조되는 덩어리이고 that 하고 나서 뒤쪽에 있는 표현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죠. That inspired him.
자, 이렇게 하면 확실하게 강조가 되는 의미가 될 겁니다. 이 사람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킨 것은 바로 바다의 파도들과 그리고 셀링보트입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하면 충분히 강조의 표현도 되고 어떤 대답으로도 충분히 맞지 않겠나. 그래서 선생님은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은 뭐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it과 that이 결합되어 있는 이때 강조 구문이고 여기 사이에 있는 요 부분이 강조를 위해서 자리를 옮겨 놓은 표현이고 뒤에 that이야 요 부분 생략되어 있다. 뭐 어차피 같은 어떤 표현을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생략해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은 또 선생님 말을 듣기보다는 학교 담임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 어떻게 이걸 해석해주고 어떤 구조로 파악하는지에 따라서 선생님의 의견을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학교 시험은 무조건 학교쌤이 짱입니다. But interestingly, 놀랍게도 흥미롭게도 the inspiration came from an orange. 오렌지에서 왔답니다. 그 영감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영감이죠. 이 사람이 받았던 그 구체적인 영감이라서 정관사 더를 썼습니다. 오렌지에서 왔대요. Look at the roof closely. 지붕을 좀 면밀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Can you see the peels of an orange? peel 껍데기죠. 동사로 쓰이면 껍질을 벗기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오렌지 껍질이 보입니까? 선생님이 여러분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사진을 좀 가져왔습니다. 함께 보면서 이해하면 훨씬 더 내용이 생동감 있게 전달될 겁니다. When orange lights are shown, 오렌지 색깔의 조명이 light가 비춰질 때 shine이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 분사형으로 써서 이거 수동태로 쓰죠. 비치는 게 아니라 비춰질 때 수동태죠. On the building, 건물에 비춰질 때 이때 외에는 당연히 접속사이고 시간 부사절 접속사이겠네요. You can see the peels. 껍질을 볼 수 있습니다. More clearly.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하는 얘기인데 sorry. 아까 위에서 the waves in the ocean 할 때 이때 ocean은 그냥 지나가는 얘기니까 편하게 들으세요. 바다이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 중에 sea라고 하는 바다도 있고 ocean이라고 하는 바다도 있는데 이 sea는 여러분 좀 우리 한자로 쓰면 요렇게 여러분 한자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런 바다 해자이고 이 ocean은 굳이 한자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물 숫자에다가 이렇게 양자 쓸 때 양, 왜 인도양, 대서양, 태평양 할 때 그런 큰 바다를 얘기하는 것이 오션이고 C는 동해, 남해, 서해 같은 이 가까이 있는 조그만 바다 이런 걸 C라고 표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껍질을 더 자세히, 더 분명히, 더 선명히 볼 수 있습니다. 가까이 올 때, 비칠 때. What about Korea? 한국은 어떻습니까? Have you ever been to? 여기 또 나왔죠? Have been 경험입니다. 특히 ever 같은 부사가 들어가니까 확실히 경험이 맞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have been to 라고 해야죠. have been to는 갔다 온 적이 있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have gone to 라고 해야 되면 가버렸습니까? 라는 뜻이니까 약간 의미가 좀 달라지죠. 서울에 있는 DDP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Many people think that 명사절 접속사 이제 언급 안 해도 되겠죠? The building 그 건물은 여기서 말하는 그 DDP이겠죠? 그 건물이 looks like a giant spaceship 아주 거대한 우주선처럼 보인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때 like도 역시 전치사 like입니다. 뒤에 명사 나왔죠? But the architect, 자 건축가 누가 건축했냐면 자하 하디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역시 콤마 동격입니다. 이 사람이 took the curved line, 구부러진 곡선의 선, 이 구부러진 할 때 현재 분사를 쓰지 않고 과거 분사를 쓴 거는 이 라인이 지가 스스로 휜 게 아니죠. 사람에 의해서 휘어진, 구부러진, 그러니까 수동의 의미를 담아서 과거 분사를 썼습니다. From nature, 자연에서 온 이 곡선을 취했습니다. 자 이번 단원의 또 핵심 문법인 so that이라는 접속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냥 that은 명사절 접속사로 주로 쓰이는 것이고 이 so that 접속사는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중에서도 부사절 중에서도 요때 이 so that을 목적이라고 문법용어로 부릅니다. 이 so that을 대신해서 in order that 이라고 부를 수도 있죠.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당연히 주어 동사 절이 나와야 되겠고 그래서 뒤에 거 하기 위해 뭐뭐 하기 위해 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거랑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래요. so 땡땡 이라고 하는 접속사는 별기로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하다 이 that 이하의 내용이 앞전에 있는 것이 원인에 해당되는 거고 that 이하가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의 연결 관계를 갖는 것이 so 땡땡 that이고 so that으로 붙여 쓰게 되면 부사절 접속사 중에서는 목적 뭐뭐 하기 위해 이런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자, 그리고 뭐 하기 위해서 했냐면 city people, 도시 사람들, citizen이라고 해도 되겠죠? could enjoy them, 그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져왔습니다. 자, 가져온 것이 과거이죠. took. 그래서 여기에 can이 아니라 could로 시제 일치를 지켜줬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them이 가리키는 것은 당연히 curved lines라고 하는 이 복수의 명사를 them이라는 대명사로 대신 받았네요. Thanks to its special design, 특별한 디자인 덕분에, 그것의 특별한 디자인 덕분에 라고 할 때 이때 그것은 앞문장에 있었던 그 DDP이겠죠? DDP의 특별한 디자인 덕분에, thanks to는 전치사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명사가 나오죠. It has become a popular tourist attraction. 그것은 DDP는 아주 인기 있는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역시 이때 it도 DDP를 가리키는 거겠습니다. 자, 여기도 역시 현재 완료이겠습니다. 현재 완료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쨌든 현재하고의 연관성을 지니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지어져서 지금 이제 이 시점이 되었을 때 영향력이 있는 어떤 건물이 되었다, 어떤 상징성 있는 건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완료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과거에 이미 영향이 있는 건물이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그 영향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겠죠. 우리말로는 이 현재 완료 시제를 엄밀하게 정확히 표현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우리말이 없는 시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현재 완료가 보이면 현재와의 관련성을 어느 정도 갖고 그런 의미로 내포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서울에서 아주 인기 있는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As you can see, 보다시피, 보는 것처럼, 이때 as 역시 접속사이죠. 접속사 중에서도 부사절 접속사 중에서도 이런 거를 양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고등학교로 가게 되면 이제 뭐 접속사 이런 종류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는 순간 명사절 접속사인지 부사절 접속사인지, 또 부사절 접속사라면 뭐 시간인지 조건인지 이유인지 양보인지 양태인지 무슨 뭐 목적인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구분할 수 있고, 또 구분하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맞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특히 여기 있는 이 as라는 접속사는 워낙 뜻이 많은, 정말 뜻이 많은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뜻들 중에서 어떤 뜻인지를 빨리 파악해야 이 문장의 뜻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테겠죠. 방금 여기는 물론 간단한 문장이라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겠지만, 보통 이제 문장의 구조가 좀 복잡해지거나 하면 쉽게 확인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young as she is smart,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 as는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 중에 양보라는 뜻으로 쓰인 겁니다. 그럼 얘는 그녀는 어림에도 불구하고 그런 뜻으로 쓰이는 양보의 부사절 as이거든요. 그러면 그 수많은 뜻들 중에 하나인데, 그럼 여기서 양보로 뜻으로 해석할지 아니면 시간으로 해석할지 이유로 해석할지 아니면 뭐 양태로 해석할지 이거를 판단해야지 이 문장의 정확한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접속사는 이론을 아는 것보다 실제로 빨리 써먹을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Many buildings, 많은 건물들이 try to capture the beauty of nature, 자연의 아름다움을 캡처하려고 아주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캡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 포착하다, 포획하다, 뭐 붙잡다, 뭘 또 이렇게 사로잡다, 매료하다, 뭐 점령하다, 이런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왜 컴퓨터 화면 캡처할 때 그 캡처도 캡처죠? try는 이때는 노력하다라는 뜻이겠죠? 캡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문장이 좀 웃기는 구문이죠. 이 건물이 무슨 뭐 의식이 있고 어떤 생명체도 아닌 것인데 건물이 어떻게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포착하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사람이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이 하는 거를 이 건물이라는 말로 대신해서 쓴 건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를 이 사물이 주어가 됐다 그래서 이걸 뭐 물주 굽니다 또는 무생물 주어 굽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문법은 아닙니다. 자, 이 디자인에서, 자기들의 디자인에서 할 때 이 there가 가리키는 것은 선행사가 building이죠. 이 building을 there라는 대명사로 받았습니다. They are perfect example, 아주 완벽한 예들입니다.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자연의 아름다움을 가져온 거. Nature meet city, 아까 제목이 됐죠? 자연이 도시를 만나다. 이거의 아주 완벽한 사례들입니다. If you're an architect, 만약에 당신이 건축가라면, 자, if 나왔으니까 빨리 조건문인지 아니면 가정인지 확인해야죠. 뒤에 있는 내용이 실현 가능성이 있으면 상상해서 얘기하는 거라 할지라도 실현 가능성이 좀 있는 거면 가정이 아니라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일어날 수 있음직한 거니까. 반면 일어날 수 없는 거를 정반대로 상상해서 얘기하는 거면 가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를 가정을 상상적 가정이라고 하고 조건을 현실적 가정이다 이렇게 불러서 구분하기도 합니다. 자, 방금 여기서는 당신이 건축가라면 이거는 상상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이미
우리가 건축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이제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니까 만약에 당신이 학생인데 건축가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상상하는 거죠. 물론 나중에 미래에 건축가가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건축가가 아닌 사람이 건축가가 짠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상상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가정법인 겁니다. 가정법 중에서도 이렇게 과거 시제로 얘기한 거는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죠.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입니다. 나는 건축가가 아닌 사람인 거예요. 아닌 사람한테 당신이 지금 건축가라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가정법 과거의 표현입니다. What would you choose?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때 what은 의문사이겠습니다. From nature, 자연에서. 어떤 사람은 그 계란에서 가져왔고 어떤 사람은 무슨 뭐 껍데기에서 가져오고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거에서 자연의 무엇으로부터 가져오겠습니까? 뭘 선택하겠습니까? 라는 얘기였습니다. 여기에 what이라고 하는 의문사 대신에 which라고 하는 의문사로 쓸 수도 있겠지만 두 가지 약간 차이가 있죠. which는 이 A, B, C, D 이 선택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너 어느 거 고를래? 이거고 what은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너 무엇을 고를래? 이거죠. 그럴 때 what을 쓰고 which를 쓰고 구분해서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학교 3학년 동아 2 6과 본문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번 단원의 핵심 문법이었던 그 so that 접속사도 살펴봐야 될 것이고 물론 이 단원에서는 so that 말고도 정말 다양한 접속사들이 많이 나왔죠. 함께 살펴봐야 되겠고 또 enough to 구문이 있었습니다. enough to 구문과 함께 당연히 부정사의 용법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했었고 그 외에 기타 등등 다양한 잡다한 문법들이 숨어 있었으니까 단어 능력도 한번 배양을 하면서 여러분들 문법 실력까지 함께 키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공부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